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명절은 잘들 보내셨나요? 문자 및 카톡방 메시지로 명절 인사를 드리고 나서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9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어김없이 포트폴리오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어제 있었죠. 그래서 그 중대한 변경사항을 안내 드리고자 영상을 남깁니다. 저희가 어제 2월 8일자로 포트폴리오의 전체 보유 종목에 대한 이익 실현 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들과 그나마 소수의 손실 종목들을 일제히 매도해서 전체 계좌의 수익을 보존했었는데요. 그 이유들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트럼프가 최근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인 3월 1일 전까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었고, 어제 새벽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EU 집행위원회에선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는 점으로써 실적 둔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됐었던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차트상의 흔적들을 살펴보자면, 저희가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는데 중요사항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매도 참여자들의 매물출회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물출회 과정이 단기적으로는 3회 이상 총 6회까지 쌓이게 된다면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을 살펴봤을 때 1월 22일과 그리고 1월 31일 이날이죠. 이날은 매물출회 2회 과정에 적합하고요. 2월 1일자는 전일 거래량보다 더 상회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평균 거래량을 우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평가를 3회 과정으로 일단은 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목표로 삼았었던 2250포인트와 2300포인트 수준까지는 도래하지 못했지만은 작년 10월 10일 최저가 수준인 2222포인트에 도달하자마자 계속해서 하락 전환을 보였던 전강 후약의 패턴이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좀 나오게 됐었고, 이러한 매도 우위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압박이 어제 일자죠. 2월 8일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오후장 수급도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구 영업일 만에 결국에는 매도세로 계속해서 장중에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매도 우위로 2,800원 이상 매도를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잠시 동안 이제 오후장으로 접어들면서 잠시 수급이 들어왔지만,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이나 국내 증시가 그동안 쉬지 않고 상승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지난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했었던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 상승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는 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의 호재거리로 작용을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FOMC 미 연준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더 키웠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즉 호재거리가 다 나왔다라는 평가가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앞으로 2월 말 북미 2차 정상회담과 3월 1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중요 이벤트가 끝난다면 실제로 중요한 호재거리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앞서 이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감으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019년 1,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둔화된 상황에서 최근 연휴 전후로 이루어졌던 전강 후약 패턴의 전형적인 약세장 패턴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일자의 하락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이번 하락에 관한 핑계를 그동안의 가장 중요한 호재거리로 뒷받침되었던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부분을 재차 불확실성으로 바꿔버리는 뉴스들이 어떻게 보면 투심을 자극시켰던 부분으로 확인될 수 있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월 1일 무역 협상 이전까지 어떤 회의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발언 마지막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시연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로 긴장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는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등락이 좌우한다 라는 부분에 관한 관점은
저희가 뭐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자체를 크게 좌지우지하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 체계를 사실상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증시의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었죠. 그리고 바로 살펴보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사실상 하향하기 시작하고 꼬이기 시작했고, 가장 근본적인 그러면은 분쟁에 종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좀처럼 시장 분위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양 당사 간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 전제 조건으로 여지껏 증시가 반등을 어느 정도 보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양국이 입는 피해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은 타결안이 도출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 분위기였고, 이 정도 긴장감으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변동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 부재는 단기에 해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된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으로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는 그런 수익을, 소중한 수익을 일단은 챙겨두고 트레이딩 방법을 조금 변경시켜서 진입을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그 트레이딩 방법에 대한 변경 부분은 영상 끝부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표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언급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및 국내 경제지표와 시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선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3년차 정책 방향이 좀 확인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전히 보호 무역 강화를 강조했다는 점이겠죠. 지난 2년간의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있지만, 문제는 이번 연설에서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인프라 투자 정책이나 지난해 성장을 견인한 감세 정책과는 달리 보호무역 정책은 고용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당표에서 파란색 부분은 미국 제조업 고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회색 부분은 미국 고정자산 투자를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부분이 미국 무역수지 전년 대비 변동에 대한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투자와 고용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형성하는 반면에 무역 수지의 변동과 이 고용은 최근 모습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이 글로벌 교역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기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세에 의한 미국 경제 성장은 올해 2분기 이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보호 무역 정책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성장률은 우려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국내 1월 수출 지표는요, 수출 지표는 예상치를 좀 어느 정도는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반도체 가격과 국제 유가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단가 하락 영향이 지속됐기 때문에 주력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석유 제품 간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반면에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신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2차전지, OLED, 전기차 등의 수출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수출 실적으로 보면 중국향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 미국향 수출 역시 약화되는 등의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와 주요 수출국 제조업 경기 부진이 리스크로 고스란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시장으로서의 수출은 그나마 조금 저희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호 무역으로 인한 글로벌 전반의 교역 악화 영향이 일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는 판단이기는 합니다. 미국 일부 경제지표의 발표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연이 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실물 및 심리지표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1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ISM 제조업 지수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상회하면서 대외 불안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근에 S&P 500이라든지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을 좀 어느 정도 견인해 왔던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선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의 경우에는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 업종 전반적으로 고르게 다 증가를 하였고요. 연방정부 셧다운이 1월 말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부 측 고용은 부진했으며 실업률 역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해소를 감안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흐름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하는 데 따라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전월에 비해서는 다소 약화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이 있었지만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생산과 신규 주문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고, 반면에 신규 수출 주문과 고용에서는 소폭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수요가 아직 견조하지만 대내외 경기 불안에 따른 기업 이익 악화와 그리고 우려가 서베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S&P 500 지수가 또 추가적으로 0.5% 구간으로 개파락을 보이면서 장 후반에 수급이 들어와서 겨우 플러스 마감이 되었지만은 다우 산업지수는 그래도 하락하여 마감을 하였고요. 그나마 이제 나스닥 지수는 S&P 500 지수와 비슷하게 플러스 마감을 하여서 그나마 이제 강한 지지선 구간에 반등을 조금 나타내는 그 모습들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강한 지지선 구간에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하회하면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 증시가 어느 정도 하방 국면까지 견뎌야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지금까지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그런 종목군보다는 주도주 요건이 어느 정도 좀 제약바이오 수급이라든지 남북 경협주라든지 또 여타 개별 종목으로 집중된 개별 종목 장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트레이딩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만 철저하게 골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증시의 개파락 부분이 결국에는 또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고, 저희 이 정도 성과를 좀 어느 정도 기록을 했으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류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것으로 저희 소중한 자산에 대한 부분을 큰 비중으로 베팅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단기 트레이딩 그래서 관점으로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 매입 구성을 하고 이렇게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담아가지고 상승으로 좀 키워냈던 종목들을 호흡이 조금 길었던 반면에 조금 호흡이 좀 짧아진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즉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의 매매 관점으로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규 회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가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제 장 시작 시점에 컴투스를 한 2%대의 상승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공략을 하셨다면 바로 6, 7%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12만 3천원 구간입니다. 이 해당 구간의 매물이 가장 강한 구간이고, 해당 구간을 돌파하면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하회에서 좀 횡보했다가 다시 갈지, 이런 부분을 예상하기 힘든 변동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한 4, 5% 정도의 그 수익을 절반 이익을 실현하면서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매입 단가의 로스컷을 설정하는 저희의 전형적인 단기 트레이딩 방식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이익을 실현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입 단가로 다시 하회한다고 해도 매도가 알아서 진행되고, 해당 종목으로는 절대 그러면 손실을 볼 이유가 없겠죠, 저희가. 이런 장점들은 확실히 존재하는 가운데 다만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되거나 타 종목들을 동시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조금 돌린다면은 조금 바빠질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단기에 성과를 내면서 안전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식이
저희가 기존에 80% 가까운 물량을 들고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은 변동 장세에 크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익을 확정 짓고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미중 무역 협상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보다 방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변동 장세에서 가장 수월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매수 포지션을 바로 따라 주셔야 되는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 포지션만 잘 따라오신다면 1차 이익 실현 후에 매입 단가 로스커스를 이렇게 걸어두는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 종목을 앞으로 신경을 아예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종목을 잡는 것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해당 종목들이 기존에 있는 로스커스 설정한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보여서 좋은 자리에 또 매도가 안내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신경을 쓰지 마시고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데만 계속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략 매도를 진행한 데 있어서는 2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자죠. 바로 그 월요일자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예상되는 그런 주요 기관 수요 전망치에 대한 상향 여부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미국 실물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동안 셧다운에 있어서 둔화 우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내쳐질 예정이고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경기 둔화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수출입 동향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이미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입 감소세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터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무역 분쟁 휴전 이후에 대미 수출입에 대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그동안 셧다운에 따른 둔화 우려 가능성이 있는 미국 실물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 둔화 이슈를 조금 어느 정도 부각을 더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은 조금 무섭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확인된 이후에 본격적인 포트폴리오가 다시 시작이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더 해보고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또 안내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